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합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에서 16세 남학생이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이공호관 주만이 윌리엄스를 포함한 75명이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서 벌어진 반이민 세관단 소폭 시위 중 체포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26일까지 뉴욕을 방문하는 가운데 오는 22일 저녁 맨해튼에서 동포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뉴욕 순방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도착 첫날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를 만나 인공지능 및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연방상 하원 의원단 접견 및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23일에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섭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4일에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25일에는 월가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2차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벤자민 카도조 고등학교에서 16세 남학생이 소셜미디어에 학교 총격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실제로 장전된 권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경과 FBI에 따르면 이 학생은 18일 오전 인스타그램에 학교 과제 사진과 함께 열받는데 학교 쏴버릴까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FBI는 위협 게시물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3분 지오태그 등을 통해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계정의 소유자가 실제 벤자민 카도조 고교 내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NYPD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45분 현장에 도착, 학생을 확인한 뒤 교내 회의실로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학생의 휴대폰이 인스타그램 계정과 일치한다는 점이 확인되자 보호자의 동의하에 가방을 수색, 장전된 9mm 반자동 권총 1정과 휴대폰 세대를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학생은 10학년이며 과거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시카 티시 뉴욕시경 국장은 두 아들을 둔 엄마로서는 충격이었지만 경찰청장으로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학생과 교직원 모두 다치지 않았으며 사건은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뉴욕 퀸즈 플러싱 시티필드 인근 카지노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올해 말까지 최대 3곳의 신규 카지노 면허를 발급할 예정인 가운데 맨해튼에서 추진되던 두 대형 카지노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되며 경쟁 후보가 줄어 플러싱 카지노 설립 가능성이 급부상했습니다. 17일 맨해튼 지역 자문위원회는 각각 타임스스퀘어에 예정됐던 시저스 팰리스 타임스스퀘어와 허드슨야드 인근 더 에버니어 프로젝트를 표결에 붙여 모두 부결시켰습니다. 시저스 팰리스는 54억 달러 투자와 3,8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지만 브로드웨이 업계의 반발로 4대2로 기각됐고 더 에버니어 역시 70억 달러 규모의 호텔 카지노 단지 조성안이 같은 비율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최종 후보군에는 플러싱 시티필드 메트로폴리탄 파크, 브루클린 더 코니, 브롱스 발리스, 맨해튼 유엔 인근 프리덤 플라자, 그리고 기존 전자게임장을 운영 중인 퀸즈 리조트 월드와 용커스의 MGM 엠파이어 시티 등 총 6개 프로젝트가 남게 됐습니다.
플러싱 메트로폴리탄 파크는 매츠 구단주 스티브 코엔과 하드록 인터내셔널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시티필드 주차장 50에이커 부지를 카지노와 문화 레저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뉴욕시 공의공호관 주만이 윌리엄스를 포함한 75명이 맨해튼 연방청사 앞에서 벌어진 반이민 세관 단속복 시위 중 체포됐습니다. 뉴욕 이민자연합에 따르면 18일 맨해튼 연방청사 26 페더럴 플라자 앞에서 벌어진 반이민 시위 중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주 상하원 의원 등 11명의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한 75명가량이 체포됐습니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 상원의원 등은 26 페더럴 플라자에서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은 10층 시설을 조사하려다 체포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ICA의 이민자 구급 및 추방 관행을 규탄하는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건물 진입로를 막으며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아이스의 뉴욕 철수 및 이민자 석방, 주의회의 뉴욕 포올법 제정, 뉴욕시 차원의 신뢰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시위가 벌어진 연방청사 26 페더럴 플라자는 ICA의 이민자 구금 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열악한 수감 환경으로 그동안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은박 담요에 의지한 채 바닥에 누워있고 샤워나 의료 지원 없이 며칠씩 머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윌리엄스는 체포 직후 성명을 통해 ICA는 우리 이웃을 사라지게 하고 추방하고 있다며 이런 공포가 일상이 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리엄스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뉴욕시 시의원을 지냈으며 2019년부터 공의공호관으로 재직 중이자 이민자 권리와 경찰 개혁 문제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뉴욕시의 대표적 진보 정치인입니다. 2025 회계연도 취업 기반 영주권 쿼타가 조기 소진되면서 오는 9월 30일까지 신규 발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무부 영사국은 최근 EB1부터 EB5까지 모든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비자가 모두 소진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각 순위별로 쿼타가 연간 한도로 제한되는 가운데 EB2 석사 이상 전문직 비자는 9월 2일, EB1 특수능력자 등 비자는 9월 8일, EB3 전문직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비자는 9월 9일을 기준으로 각각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특히 EB3의 경우 전체 취업 이민의 약 28.6%를 차지하며 그중 1만 장은 비숙련 노동자에게 배정됩니다. 이미 지난 2월에는 EB4 종교비자가 조기 소진돼 중단된 바 있으며 EB5 투자 이민 중 비예약분 역시 모두 사용됐습니다. 이는 2022년 법 개정에 따라 일부 2월된 물량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신규 취업 이민 신청 및 비자 발급은 내년 회계연도 시작일인 2025년 10월 1일까지 중단됩니다. 국무부의 이민서비스국은 법률상 쿼터 초과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발급 재개 시점에도 대기 수요로 인한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취업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8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첫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해 대미 협의회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숙련공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한 데 따른 것으로 양국은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했으며 외교부는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출범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운영을 앞두고 기업의 비자 발급 애로사항, 인력 파견 수요, 제도 개선 제안 등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또한 B1 비자의 활동 범위 재정립, H1B 쿼터 확보, 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 입호 신설 등 구체적인 제안도 논의됐습니다. 앞으로 TF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이어가며 대미 투자 기업의 미국 내 인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구금됐다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립톨리슨 조지아주 서베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 한 인터뷰에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현대차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오는 11월 5일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를 받게 됩니다. 대법원은 18일 공개한 심리 일정에서 이 사건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요청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언론은 연내 판결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통해 세계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했지만 1, 2심 법원은 이 법이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 부과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의회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인용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의 스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연방 하원 의원이 2028년 대통령 선거 또는 연방 상원 선거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29세의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오카시오 코르테스 선거팀이 오는 2028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또는 연방 상원 선거에 뛰어들 전망이라고 악시오스는 18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의 출마가 선거판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이 만약 상원에 도전한다면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세대 충돌을 일으키는 선거를 펼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말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의원은 올해 80대 노익장이자 진보 정치의 상징인 버니 샌더스 의원과 함께 미전역 순회 집회를 돌며 수만 명의 군중을 결집시켜 전국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자신이 대표하는 퀸즈와 브롱스를 넘어 올여름 뉴욕주 곳곳에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는 등 연방 상원 선거를 위한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미 전역 집회를 순회하며 그를 위한 모금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그의 선거팀은 소셜미디어 광고에 수백만 달러를 지출 풀뿌리 기금운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오카시오 코르테스 선거 캠페인은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와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차량 중심으로 친환경차 라인업을 대폭 강화합니다. 현대차는 18일 맨해튼에서 국내외 기관 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2025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인기 차종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현재보다 2배로 늘려 2030년 글로벌 시장에서 555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수정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장을 겨냥해 기술적 강점을 갖춘 데다 소비자 선호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우선 현재 8개인 하이브리드 차 모델을 2030년까지 18개 이상으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중형급 차량 중심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소형과 대형, 프리미엄 차로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 차량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으로 전기를 생산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의 최대 단점 중 하나인 충전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보다 55% 작은 용량의 배터리로 원가 부담을 낮추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2027년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2030년 글로벌 판매량 555만 대 달성 목표는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호세 무뉴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불확실성의 시기를 다시 마주했으나 이전의 경험처럼 또 한 번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가 새로운 복장 규정을 시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사비로 유니폼을 마련하게 해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18일 AP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와 콜로라도주의 스타벅스 직원들은 새 복장 규정에 따른 의류비를 회사가 지원하지 않았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 12일부터 북미 전 매장에서 검은색 민무늬 셔츠와 정해진 색상의 바지 또는 원피스를 착용하도록 복장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신발과 스타킹, 양말 색상까지 세세한 기준이 적용됐고 얼굴 문신이나 과도한 화장, 피어싱도 제한됐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평균 $60에서 $120의 옷값을 부담하게 됐고 일부 직원들은 월급도 빠듯한데 복장을 전면 교체하라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복장 비용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는 검은 셔츠가 녹색 앞치마를 돋보이게 해
고객에게 더 친근한 인상을 줄 것이라며 복장 규정 변경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원들의 소송 제기 후 스타벅스는 복장 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직원들에게 셔츠 2장을 무료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편리함으로 가득한 뱅크 심플리 체킹의 칼리지 뱅킹 혜택, 100불 캐시 보너스와 10불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까지 드리는 한정기한 혜택을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회장단 협의회가 15일 뉴저지에서 정기 모임을 가지고 한인회관 재개발 추진위원회 발족 문제를 구체화했습니다. 뉴욕 한 공문화원이 오는 10월 24일과 25일 BTS의 성공을 이끈 하이브 출신 인재들이 설립한 레토피아 살롱과 협력해 K-팝 데몬헌터스 OST를 기반으로 2025 K-팝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18일 국무부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 비이민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터뷰는 신청자의 국적 국가 혹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 등 무조건 연고가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무부와 주택도시개발부에 따르면 8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연일 환산 기준 130만 7천 건으로 집계되며 전달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한국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 BBQ 그룹은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매시간 3분씩 BBQ 브랜드 광고를 내보낸다고 18일 밝혔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관련 세 번째 소송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현대차가 좌석 벨트 버클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충돌 때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된 팰리세이드 56만 8,500대 이상을 리콜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륙해 지중해 프랑스령 코르시카로 가던 비행기가 관제사의 졸음으로 착륙 승인을 받지 못해 1시간 동안 상공을 맴도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3도, 최저 기온은 5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1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5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9월 19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